우리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주는 건축. 음악과 미술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라바빌리티, 건축주, 즉 거주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구 도시들의 발전이 앞으로 세계와 도시들에 교류하면서 이 경남의 발전을 이루는 주축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숨어있는 경남 건축 문화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시간.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구경하러 갑니다. 도시의 첫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중 하나, 각 지역의 개성을 뽐내는 건축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남의 얼굴이 되어주는 전통 건축부터 현대 건축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예,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문화제입니다.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를 통해서 경남 지역에 있는 건축문화를 살펴보고 의미를 되새기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전체 주제는 일반 전시, 특별 전시, 주제 전시로 나뉩니다. 그중에 경남 건축가에 관여한 것은 주제 전시고요. 주제 전시는 건축주라는 제목 하에 주자가 3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주인할 때 주자고요. 하나는 거주할 때 주자고 하나는 경계 주자입니다. 그래서 주인 주자는 건축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 가지고서 건축가, 건축주, 시공자 간의 관계를 통해서 건물을 보려고 하고 그 대상 건물은 경남 지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건축문화제. 우리 지역의 도시와 건축을 알리는 주제 전시의 핵심만 쏙 준비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주인, 건축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와 건축주, 시공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경남 지역의 건축물 6개를 선정하여서 이 6개마다 각기 다른 관계들을 살펴보는 것이 저희가 한 주제의 내용입니다. 사람을 주요한 이유는 건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건물의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든레이크라는 건물인데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담장을 갖다 놓게 되는데 이후에 재밌는 현상이 뭐였냐면 옆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죠. 저게 뭐지 하고 보니까 오토바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나도 취미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웃 관계가 형성이 된 건데 이거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소음은 층간소음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평지에 있는 마을에서는 이 소음은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공간이 바뀌면서 사는 방식도 달라지는데요.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의 관계는 건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경남대 창조가는 시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왜냐하면 경사지가 있고 높이 차이가 지상과 지하 거의 3층에서 6층 차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의 출발점이 뭐가 있었냐면 각 행위자들, 시공자, 건축가, 대학들은 공동으로 합의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상을 공원화하고 건물을 지하화하자. 이 건물의 특징은 즉 거대한 옹벽과 여러 군데 크고 작은 광정들이 있어서 내부를 지하를 지하답지 않게 만드는 게 속성입니다. 건축 즐기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전시. 다음 주는 거주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그래서 그 공간에서 우리가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그 안에서 가족 간의 어떤 관계, 사회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과거에 동네나 마을이 재해석되어져서 단지화되고 고층화되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주거 유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단지식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우리 일상에 뿌리 내린 아파트. 공동주택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궁금하다면 클릭하세요. 제2주제전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데 대한민국의 주거 양식 중에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진행되어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료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90년대 이전으로
인간의 삶에서 물리적 공간 확보와 특정 목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하였으며 현재는 2000년대에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정체성을 실현시키며 재산 축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시기입니다. 미래는 기술적 진보를 바탕으로 특화된 공간 실현과 가족 중심의 쾌적한 공간 제공을 개념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현재 공간과 비교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거기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에 도움이 되고 싶은 전시 마지막은 세 번째 주제죠. 그 건축주의 두루주자입니다. 경계를 나타내는데 우리 경남의 가장 큰 특징, 어떤 도시문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저희들이 어디를 눈여겨봤는가 하면 항구 도시를 눈여겨봤습니다. 건축을 확장시킨 주제인데요. 건축문화재를 개최한 경남을 소개할 때 꼭 소개하고 싶은 남해안입니다. 이 경남의 도시 문화의 특성을 이 항구 도시로서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경남의 하나의 발전의 주축을 이루는 중심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산의 도시 특성들을 보면은 그 도시의 그런 근대 건축의 특성, 근대 도시의 특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흔적들과 그 다음에 조만간에 이제 우리 마산항에 지어질 민주주의 전당 등 그런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산을 지형적으로 본다면은 바다와 무악산이라는 자연 환경 속에 형성된 도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 항구도시와 마산항의 이야기를 빼곡히 알고 싶다면 세 번째 주제전도 놓치지 마세요. 근데 앞으로 해양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마산만에 있는 친수공간과 더불어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마산도 바다를 끼고 있는 훌륭한 오픈스테이를 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저희들이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가 언제 끝난다 이런 거는 사실 정해진 건 아닌 거죠. 예. 경남의 건축 문화를 안방 1열에서 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보러 오세요. If you